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광명역에 출국 심사와 수화물 탁송을 할 수 있는 공항터미널이 모레 문을 엽니다. 광주 전남에서 인천공항 가기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조만간 통합 추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전당대회 저지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에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AI가 북상하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광주 세계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부터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인천국제공항 가실 때 고속버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모레부터 코레일이 인천공항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속버스를 이용합니다. 요금이 싸기도 하지만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통으로 가는 KTX가 오전과 오후 한 편씩밖에 없어 불편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KTX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 더 쉬워집니다. 코레일이 KTX 정차역인 광명역에 수화물 탁송과 출국 심사를 할 수 있는 도심 공항터미널을 개통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명역까지 KTX로 이동한 후 짐을 붙이고 출국 심사를 마치면 셔틀버스로 인천공항까지 이동해 비행기를 타는 순서입니다. 분비는 인천공항에서 짐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는데 코레일 측은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와 비교하면 최대 1시간 13분, KTX 인천공항행보다는 30분가량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짐을 붙이고 출국 심사까지 하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고 전용 통로를 통해서 편리하게 출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은 입국할 때도 이용이 가능해 코레일 측은 이용객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KTX와 SRT 개통, 그리고 광주공항 이용객 증가 등으로 승객 감소 추세에 있는 고속버스 업계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오는 3월 무한 상하이 노선 재취항을 시작으로 국제 노선 확충 등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무안 국제공항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는 6월 광주시장 선거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이번 의혹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말고도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 위반 여부의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반대파 의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정치개혁 선언문을 발표하고 통합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막기 위해 안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고 통합파가 전당대회를 강행하면 통합 표결을 저지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북서풍을 타고 추가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자욱한데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 약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남서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우리 지역은 최고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5도, 나주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장성이 10도, 담양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0도, 강진 12도, 장흥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은 13도, 구례 11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AI 가운데 80%가 전남에 집중돼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가 중부지방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H5형 항원이 검출된 장흥과 강진 오리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독감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은 모두 14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1건이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영암에서 4건, 고흥과 나주, 강진에서 각각 2건, 장흥에서 1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전남에서 조류 독감이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사흘에 1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만 해도 40개 농가에 81만 2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제 발생이 돼버리면 3km 이내 가금류는 전부 이제 살처분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살처분을 시킨 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제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겨울이 많이 남았지만 살처분이 벌써 지난해의 40% 수준에 달할 만큼 조류 독감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곡창지대가 넓은 전남에 철새 유입이 많고 전국 오리 사육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새가 북상하는 다음 달에 수도권이나 평창올림픽 개최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 북상할 경우 대회 성공은 물론 국가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농가 소독과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를 방문합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에 지난해 11월 방문 때 요구했던 남부대 주경기장의 동선 보완 등 주요 경기장의 보완 사항들을 조직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대표단에게 완벽한 시설 구축을 위한 조언을 구하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가 오는 4월 16일 이전에 바로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직립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해 이달 안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선체 손상 상태를 조사해 추가적인 손상과 변형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직립 작업을 시행합니다. 선체조사위는 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5월 6일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최선의 공법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광주시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광주시는 인권마을 조성과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 도시정원 조성 사업 등 19개 지원 대상 사업에 올해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갈등 해결사 역할을 해온 마을 분쟁 해결센터는 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소통방은 20곳에서 50곳으로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6개월 동안 실시되던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형태인데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과정팀의 백기상 장학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십시오. 네. 우선 자유학년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유학년제는 기존의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한 개 학년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오전에는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참여형 교과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동아리나 진로체험 등 주제 선택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기존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유학년제로 확대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들에게 한 학기로만은 부족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자유학기에서 경험한 다양한 학습 방법이나 진로 탐색 활동 측면에서 보면 흥미와 즐거움을 굉장히 주었었는데 학생들로부터 만족도와 효과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이런 교육적 효과를 반영해서
확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이제 시행한 곳이 많아졌는데 네. 광주만의 어떤 특별한 활동이 계획된 게 있을까요? 네, 광주는 아시다시피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5.18 민주화 운동 등 광주만의 정의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의해양의 전통 문화예술과 같은 인프라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러한 고유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민주 시민 정신이나 문화예술의 소중한 감수성을 길러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광주형 자유학년제로 아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개월간 진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이제 1년 동안 확대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2015년부터 한 3년간 진행을 했는데 이 자유학년제가 이제 잘 정착되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살펴서 지원해드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다양한 물적, 인적, 인프라에 대한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서 교실 수업과 연계한 질 높은 진로 탐색 기회가 되도록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유학년제 참 취지는 좋은데 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아이들의 학업이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학업 스트레스는 시험 스트레스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업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죠. 그런데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보고한 한국교육종단 연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자유학기에 그 참여한 경험 학생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성취도가 꽤 높게 나왔어요. 네. 그 자유학기 동안 교과에 대한 참여와 흥미도도 꽤 높았고요. 그 진로 선택에 대한 즐거움이나 만족도도 꽤 높았었는데 앞으로 그런 자유학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내용들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군요.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고인이 40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뒤 40년 만에 재심이 이루어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담양에서 버스에 탔다가 자리에 앉지 못하자 박정희가 정치를 못해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987년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5대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검거율은 높아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는 13,900여 건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했고 용의자 검거율은 84.7%로 전년보다 2.6% 올랐습니다.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은 각각 9건과 33건이 발생해 모두 해결됐고 폭력사건 검거율도 90%로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신안군 가거도 서쪽 바다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저인망 어선 4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멸치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쪽 해역에서 멸치와 학꽁치 등 약 40여 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적발된 어선 중 무허가 어선 3척을 압송해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에 한라봉이 있다면 경주에는 경주봉이 있습니다. 본격 출하가 코앞인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경주봉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농가와 판매 조직이 연계해 출하하는 이른바 공선 출하도 시작했습니다. 장성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 10도의 한파를 이겨내고 제주 한라봉이 아닌 경주봉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출하철을 맞아 주홍색으로 익어가면서 당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 내내 일조량이 좋아 전국 최고 수준의 당도에다 수확량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조량도 많이 좋은 편입니다. 좋고 또
이제 일교차도 조금 다른 곳에 비해가 포항이나 울산에 비해가 조금 또 일교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있다는 얘기는 맛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하 가격도 3kg 한 상자에 25,000원 선으로 제주 한라봉보다 높은 편입니다. 경주봉은 그동안 육지봉이나 신라봉 등으로 불리다가 올해부터는 상표 등록을 통해 이사금 경주봉이란 이름으로 통일했습니다. 경주봉은 지난 2014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좋은 기후 여건과 영농기술 개발에 힘입어 불과 5년 만에 재배 면적이 20농가 7헥타르 규모로 늘었습니다. 재배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개별 출하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공선 출하를 시작해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선 출하하여 전국으로 출하할 시 사용되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경주봉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교육자로서의 삶과 꿈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북콘서트에서 이 전 총장은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 중심의 교육이 제4의 교육물결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광주교대 교수와 시민교육단체 광주교육해바라기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고 오는 6월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할 천년 상징 나무에 해남 대흥사 느티나무가 선정됐습니다. 대흥사 느티나무는 수령 500년, 둘레 4.4m의 보호수로 남도의 생명력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천년 상징나무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노후 가지에 대한 외과 수술 등을 시행하고 방문객들을 위해 주변 숲길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유통업체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3.3제곱미터 이상 소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자치단체 자체 점검과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됩니다. 설 제수품목과 생필품 외에도 가격 표시가 미흡한 완구용품과 운동용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화재 가운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화재 923건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 방치로 인한 화재가 36%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립 부주의가 17%, 쓰레기 소각 부주의가 1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3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 줄었고 사상자는 36명으로 20% 늘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018 중국 화동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중국 화동 수출입 상품 교역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박람회로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전시 품목은 생활 소비품과 공예품 등으로 참가하는 기업은 박람회 부스 임차료와 항공료, 바이어 상담을 위한 통용료 등을 지원받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각 구의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가 오는 15일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도시공사가 구매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30% 선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최장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운동요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인바디 분석과 보행 분석,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호남대 복지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을 널리 알린 인물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 작품 전시가 서울 자인제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상원과 체게바라 등 의기투합할 만한 인물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데요. 작가인 전대미술학과 서기문 교수는 인물들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현대화하고 싶다며 작업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광군 영광읍 도동 1위 30만 원, 신하 1위 40만 8천 원, 입석 1위 20만 4천 원, 교촌 1위 40만 8천 원, 덕호 1위 20만 5천 원, 산월 1위 20만 5천 원, 단주 1위 50만 원, 담양군 고서면 주산 3구 15만 원, 화순군 춘향면 부곡 1구 10만 원, 회송 2구 12만 8천 원, 대신 1구, 대신 3구에서 각각 14만 원씩, 용두리 15만 원 2천 원, 용곡리 22만 원, 월평 3구 5만 원, 남면 내리 3구 20만 원, 화순읍 삼천리 3구 8만 원, 대리 8구 80만 원, 만연 6구 75만 5천 원, 액남 1구 11만 원, 오성 2차 아파트 21만 5천 원, 능주 농공단지 협의체 회원 1동 50만 원, 잠정 햇살마을 관리사무소 10만 원, 잠정 햇살마을 60만 원, 만연식품 20만 원, 한천면 평리마을 30만 원, 주안마을 24만 원, 나주시 송월동 부영 2차 아파트 13통 41만 원, 12통 40만 원, 노안면 노인회 회원 1동 10만 원, 노안농협여성대학 22만 4천 원, 영평 3구 용암마을 11만 2천 원, 학산 6구 만호마을 21만 1천 원, 학산 1구 용산 용동마을 20만 2천 원, 양천 2구 계량마을 21만 원, 학산 5구 신동산마을 37만 8천 원, 용산 2구 남산마을 17만 원, 금동 2구 회룡마을 11만 원, 광주 송정 2동 김승한님 8만 5천 원, 해림건설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북서풍을 타고 추가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자욱한데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 살짝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남서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우리 지역 최고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5도, 나주가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장성 10도, 화수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0도, 영암 12도, 장흥 13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은 13도, 구례 11도, 보성 12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물결 낮게 일겠지만 내일부터는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온 후로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